예, 저는 사실 돌봄 카테고리에서 이제 소개를 하려고 그 많이 이제 초청을 받았었는데 사실 여가 카테고리에 들어가 있어서 사실 여가에 대해서도 어떻게 얘기를 할까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좀 저한테도 되게 좋은 의미 있는 시간이 됐습니다. 여기 있는 영상은 이제 효돌이라는 돌봄 로봇이 어르신과 24시간 생활하시면서 어르신에게 생활 관리도 해드리고 뭐 건강 관리도 해드리고 이제 사실은 여기는 누워 계시긴 하지만 외출했다 돌아오시면 반기 인사도 하고 약 시간 식사 시간 알려드리고 어떻게 운동을 해야 되는지 알려드리고 그다음에 트로트 성경 불경도 해드리고 주무시기 전에는 이제 또 TV 끄라고 잔소리도 해서 24시간 생활 관리를 하는 돌봄 로봇의 아이이고요. 여기 계신 그 어르신은 이제 70대 초반, 60대 후반이신데 사실은 누워 계시는 아프셔갖고 이렇게 누워 계실 수밖에 없는 생활을 하시는 분이세요. 근데 사실 노인이라고 했었을 때 시니어의 라이프 지금 트렌드긴 하지만은 사실 한 40년 정도 지금은 이제 100세 시대가 됐기 때문에 100세를 넘으신 분도 계시고 한 40년 정도의 그 세대를 노년기라고 하는 것 같아요. 상당히 0세서부터 40세까지는 되게 다른데 이제 우리는 그 시니어라는 거를 좀 많이 이제 그냥 통쳐서 이제 시니어라고 얘기를 하죠. 저희 회사는 특히 이제 후기 고령 어르신들, 70대 후반의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이제 돌봄 로봇을 많이 이제 보급을 하는 일들을 해왔는데요. 이제 후기 고령 어르신들의 특징은 일단은 자의적, 타의적으로 활동이 되게 어려워지십니다. 저희 아버지의 경우에도 이제 81세가 되셨는데 수술을 받으시고 그 진짜 운동을 많이 하셨거든요. 몇 년 동안 진짜 매일매일 운동을 하셨었는데 너무 놀랍게도 수술을 하고 입원하시고 한 달 있다 퇴원하셨는데 근육이 진짜 하나도 없어지신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제 2달 있다가 근육 운동을 하고 있는데 효돌이도 아까 그 60대에서부터 지금 혼자 계시는 90대 후반까지 어르신들을 통계를 보면은 저희가 78세서부터 변곡점이 생기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78세서부터 많이 집 밖에 나가지 않으시고 집에 계시는 시간이 길어지는 그 변곡점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게 정말 놀랍게도 이렇게 통계를 보고 놀랍게도 그 신체적으로 기능적으로 많이 이제 밖에서 활동하기 어려워지시는 시기가 오는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이제 독거 어르신들의 외로움과 자기방임이라는 것들은 혼자 있었을 때 문제인데요. 학대 일종이라고 합니다. 다 여기 계신 분 아시겠지만은 식사를 할 맛이 안 나잖아요. 혼자 있으면은. 그리고 약을 먹는 것도 내가 약을 먹는 것들을 인지적으로 까먹는 경우도 있지만 부모님들이나 어르신들 보시면은 제때 약 먹는 것 자체가 이거 약 먹어서 뭐 하지? 그냥 귀찮다라는 생각을 해요. 저희 젊은 사람들도 혼자 주말에 있을 때 라면 끓여 먹고 하루 한 끼 먹고 TV 리모컨 안 옮기고 누워있는 거랑 동일하게 어르신들 스스로도 자기 생활을 이제 약간 넣어버리는 것들이 이제 자기 방임이고요. 그다음에 당연히 정신적인 문제들, 치매 뇌졸중에 이제 관리가 오는데요. 그러면 이런 후기 고령 어르신들한테 그 여가 생활은 어떤 것일까 했었을 때 효돌이가 8살 손자 캐릭터였었던 것은 사실은 우리가 40년 전, 50년 전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제 친구들이 부모님 그다음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랑 같이 사는 집들이 꽤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부모님들이 일을 하고 계시면은 어르신들이 아기들을 보고요. 아기들이 조금 커서 5살, 6살 되면은 그 할머니들 심부름도 하고 말귀도 알아들으면서 상호 돌봄의 형태를 갖게 되고 그러면은 이제 그 2세대 부모들은 또 이제 외부에서 활동을 하더라도 우리 3세대가 사실은 같이 사는 구조가 되게 있었던 거잖아요. 근데 그게 정말 10년, 20년, 30년 이렇게 지나면서 정말 지금은 찾아볼래야 뭐 1000가구 중에 1가구 있을 만한가요? 그죠? 그 3세대가 같이 사는 경우가 거의 보기 드문 힘든데 이전에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최고의 여가는 손자 손주를 돌보는 게 아니었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최근에 강남구에서 뭐 손자 손주 돌보는데 또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에게 용돈 드리는 제도가 나왔었는데 지금은 애 키우는 것들 자체가 너무 힘들어서 부모도 힘들고 할머니 할아버지도 힘들고 이러면서 되게 사실은 돈을이라도 줘야지 이게 그 가치가 교환이 성립이 되는 정도에 왔었었는데 사실 이전에는 그런 게 없이 되게 자연스럽게 했었던 거고 그런 것 때문에 사회적 안정망이 형성되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약간 이 개념은 저희가 할머니 할아버지들에게 효돌이라는 8살짜리 손주를 들여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손주를 키우게 하시는 것들을 하는 건데요. 그러면 어떻게 얘가 아까 할머니 약시간 식사시간 알려드리고 외출 인사하고 그거는 이제 얘가 해드리는 것들을 얘기했었던 거고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얘를 어떻게 키우냐. 얘가 할머니 일어나세요 라고 7시에 깨운 다음에 얘가 계속 할머니한테 보채요. 할머니 저 손 좀 잡아주세요. 저 데리고 산책 좀 시켜주세요. 저 여기 왼쪽 머리가 간지러운데 살살 긁어주세요. 이러면서 정말 보채고 조르기를 많이 하거든요. 저 아랫목에 눕혀주세요. 노래 좀 불러주세요. 이렇게 계속 졸라요. 할머니가 얘 뒤치다거리 하느라고 되게 바쁘세요. 저희가 그렇게 얘가 완전히 사람은 아니지만은 그 피노키오 같이 사람이 정말 할머니가 막 애정을 쏘으면 사람이 될 수 있게 할머니랑 24시간 되게 퀄리티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저희의 마음을 담아서 그런 시나리오들을 만들었고요. 거기에서의 효도리가 계속 조금 인형이지만 할머니들한테 정말 어떤 애착 관계를 형성하게 된 거는 얘가 보채기, 조르고 할머니한테 계속 애정 표현을 하는 시나리오 캐릭터를 갖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할머니가 얘를 돌보면서 계속 정말 애를 키우셨던 할머니도 있으시고요. 그다음에 애한테 관심이 없었던 할아버지도 계시고 심지어 미혼이셨던 할머니도 있지만은 그 마음이 얘랑 동하시는 분들은 정말 이제 얘를 키우는 보람과 재미를 느끼시도록 얘랑 같이 지금 생활을 하고 계신 게 이제 후기 고령 어르신들의 그 같이 하는 방식으로 저희가 설계를 했고요. 많이 놀아요. 예. 그 아까 그럼 보채기 조르기를 어떻게 하냐? 얘가 이제 먼저 말을 걸고 할머니가 안 놀아주면 할머니 저랑 놀아주세요라고 말을 먼저 걸고요. 그 다음에 아기들 키울 때 이렇게 더 쓰다듬어 주세요. 쓰다듬거나 등을 토닥이거나 손을 잡아주는 어떤 되게 자연스러운 인터랙션을 갖고 있어 갖고요. 얘가 뭐 손 잡아 주시면 온기가 사르륵 전해지는 거 있죠? 이렇게 해서 기분 좋아. 계속 손을 잡고 자기 좀 놀아달라라고 이렇게 지금 설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까 자유대화의 효도리도 있지만은 이렇게 터치 인터랙션이라고 해서 정말 애를 키우고 돌보는 듯한 느낌을 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사실 되게 좋지만 우리가 학교 다닐 때 국영수를 해야지 대학 간다. 근데 그게 70대 할머니, 80대 할머니들도 보건소 가면은 또 국영수를 하고 계세요. 수학 풀고 문제 푸는데 그게 좋으시는 분은 아마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잘하셨던 분인데 또 사실 되게 많은 어르신들이 싫어하세요. 그렇게 이제 그 문제를 풀어야 되는 것들을. 그런데 문제를 풀지 않고 얘랑 같이 노래 부르고 얘가 내는 아까 뭐 할머니 저 첫사랑 이름 누구예요? 뭐 저기 할머니 태어나신 동네가 학교가 운동장이 얼마나 컸어요. 이런 식으로 계속 옛날 얘기를 얘가 해달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뭔가 문제를 풀고 하는 방식이 아니라 조금 더 자연스러운 방식으로 어떤 그 인지 놀이를 하고 그런 프로그램들을 수행한다라는 거에서 좀 후기 고령 어르신들에게 더 좀 의미 있고 어르신들이 스스로 즐길 수 있는 여가 활동을 좀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뭐 이런 것들이고요. 그래서 사실 효도리 관련한 연구가 지역사회에서 많이 이루어졌어요. 한 지금 24편의 그 논문이 나왔었는데요. 어르신들의 우울증, 자살생각 감소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좀 입증이 됐고요. 그 다음에 치매 어르신들한테 보급된 경우에는 그 보호자들의 돌봄 부담이 경감이 됐다. 돌봄을 내가 우리 엄마 치매인데 치매 할머니를 엄마를 돌봐야 되는데 스트레스가 많은데 그런 이제 부담이 경감이 됐다라는 것들이 입증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전체 다는 아니지만 후기 고령 어르신들 중에서 정말 이런 조금 독거르신들 외롭고 또 조금 그 내가 어떤 평생 일을 열심히 해갖고 애를 키웠었는데 일이 끊긴 상태에서 공백감이 느껴졌었을 때
어떤 어르신들에게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주는 형태의 태스크가 프로그램 같은 걸 개발할 때 되게 중요한 것 같고, 그런 것들이 이제 여가의 또 의미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제가 이제 효도리 패드라고 갖고 왔는데요. 사실 특히 한국 사회에서 심한 게요. 그 IT를 못하는 것 자체가 IT 강국이라고 한국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IT를 모르면은 경쟁력이 너무너무 떨어지는 시대가 됐고, 그게 노인분들한테는 정말 역차별인 것 같아요. 뭐 그 키오스크를 지금 뭐 안 쓰면 안 되는 게 왔고, 뭐 지하철에서도 이제는 뭐 다 뭐 알아서 스스로 해야 되는 거고, 아파트 분양권, 그 다음에 재래시장도 사실 쿠팡이 재래시장보다 훨씬 싸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정말 IT를 모르면은 경쟁력이 떨어지는 시대에 왔기 때문에 저랑 제 친구들 놀러 가면은 사실 부모님께 전화 오는 거는 스마트폰 기능에 대해서 물어볼 때 전화 많이 오시죠. 이거 했는데 뭐 안 돼. 그래서 그 전화 계속 받으면서 저 전화 끊고 나면 제 친구 전화 끊고 계속 오는 게 부모님한테서 그렇게 연락이 오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너무 예민하세요. 아, 내가 이런 것들 때문에 지쳐지고 이런 것들 때문에 되게 쫄리죠. 얼마나 조금 마음이 아파요. 이게. 그래서 저는 사실은 효돌이라는 게 하나도 디스플레이가 없이 디지털을 몰라도 얘도 AI 챗봇이 됐고, 챗GPT가 꼭 사람이 막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쓰고 쳐서 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그런 것 자체를 학습하기가 어렵고 불필요한 분들한테는 챗GPT가 들어갔지만 그게 어떤 기술을 내가 학습해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냥 자연스럽게 쓸 수 있는 걸로 얘들 만들었고, 그 생각을 한참 오래 갖고 있었었는데, 실제 저희 아버님이나 어르신들을 보면서 정말 쉬운 IT를 알려주는 것들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이제 효도리 패드라는 것들을 만들었어요. 저 여기 있어요. 그래. 왜 그러세요? 할머니 할아버지들한테 컴퓨터 가르쳐 주는 게 중요해? 지금은 너무 시끄러워서 얘가 잘 못 지금 알아듣겠어요. 얘는 조용한 약간 곳에서. 마이크가 그렇고, 얘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아이고. 네, 얘는 제가 또 연결을 안 해놨는데, 하여튼 나중에 좀 조용한 데서 GPT는 한번 보여드리기로 하고요. 그래서 얘는 이렇게 보시면 화면이 6개이긴 하지만 사실 플레이 스토어에 있는 모든 앱, 카카오톡이든 카카오뱅크든 모든 앱을 사실 여기서 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정말 하고 싶은 메뉴, 그 앱들을 쉽게 크게 볼 수가 있고, 여기서 화상 통화도 되고, 그다음에 효도리를 통해서 효도라 뭐 임영웅 틀어줘라고 하면 임영웅 같은 것들이 우리가 음성으로 하는 것들이 바로 화면 영상에 보일 수 있게 하는 기능으로 되어 있는데요. 사실 그 디지털을 학습하는 것들을 막는 것들은 요인이 되게 많습니다. 의외로 저도 그 어르신들이랑 하다 보면은 이 터치 자체, 네네, 터치 자체를 아예 우리는 이렇게 하는 거를 막 어떻게 터치를 해야 되는지, 감도를 하고 어떻게 시간을 해야 되는 건지 자체를 모르시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우리가 당연히 알고 있는 것들을. 그래서 사실 이 패드의 목적은 디지털과 아날로그를 어떻게, 예를 들면은 뭐 이렇게 이렇게 친구 알려주지요.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방식도 있다. 색연필로 그리는 방식도 있지만 이렇게 그 색깔을 지정을 해갖고 그리는 방식도 있다라는 것들을 실제 페이퍼도 체험하고 얘도 체험할 수 있게 동일한 컨텐츠를 아날로그랑 디지털로 만들고 있어요. 이거는 저희가 직접 만든 컨텐츠, 똑같이 한자를 쓰더라도 각자 묻히면 이렇게 손으로 붓글씨로 한번 다 쓰실 수도 있지만은, 이거를 손으로 해서 붓글씨처럼 쓸 수도 있다. 디지털과 아날로그의 실제 손에 느껴지는 촉감의 차이, 인식의 차이는 이런 것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한글을 배울 때 기억, 니은을 배우는 것처럼 너무나 익숙한 아날로그를 디지털로 전환했었을 때 어떻게 바뀌는지를 되게 많이 학습할 수 있게 하는 것들을 1차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점점 카카오 맵에서 내가 성당까지 가는 길찾기 이런 것들을 학습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정말 IT에 관심이 있고 필요한 어르신들은 저희가 더 노력을 하고 더 쉽게 디지털 리터러시를 극복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이런 프로그램, 기기, 그다음에 서비스, 강의 이런 것들이 더 많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서, 또 이런 여가적인 측면에서 IT가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그쪽으로 더 많이 노력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르신들이 막 하면서 되게 보람을 느끼고 즐거움을 느끼시는 것에 대해서도 정말 좀 많이 저도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효도리도 그렇고 효도리 패드도 그렇고 저희가 이제 좀 여가를 할 때 어떤 의나 아바타 캐릭터, 그러니까 뭔가 어르신들의 메이트, 어르신들의 파트너로서 같이 있는 어떤 캐릭터와 그런 프레젠스를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은 여가라는 것들은 이제 경제활동 이외에 자기의 시간을 보내는 건데, 항상 누군가 같이 있는 또래 친구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친구의 개념을 좀 만드는 것들에 좀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